네, 19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함수 포인터와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물론 19번째 챕터에서는 함수 포인터와 보이드 포인터 뿐만이 아니라 메인 함수를 통한 인자의 전달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워낙 중요한 이슈가 이 두 가지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 메인 타이틀 제목으로 이제 두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9-1을 강의를 하면서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함수 포인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좀 독특한 포인터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상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8번째 챕터까지 잘 이해를 했다. 근데 지금 저 저자의 설명을 들었더니 나는 함수 포인터는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제가 강의를 못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18챕터까지 잘 이해를 하셨다면 함수 포인터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 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통은 어떤 문법적 요소가 등장을 하면 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제 항상 활용적 측면을 언급을 보통 거의 했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저렇게 활용이 됩니다. 아니면 그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뒤에 가서 활용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대부분 있어요. 이 두 번째로 얘기할 이 보이드 포인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책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파트 4에 들어가서 유용하게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함수 포인터는 물론 이제 내용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C 기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그 활용할 만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이제 책에서는 그럴듯한 예제를 통해서 함수 포인터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예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예는 여러분들이 이 C 기본서를 통해서는 아마 좀 접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C 언어만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다양한 이제 과목 분야들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멀지 않아서 이 함수 포인터의 활용의 예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함수 포인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지만 좀 제가 먼저 다른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그냥 좀 돌이켜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포인터 PTR을 갖다가 제가 선언을 하고요, 무엇인가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예전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리터 PTR은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문장을 씁니다. 자, 그럼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컴파일 OK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컴파일을 OK 하는 데 있어서 OK를 해주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PTR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연산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PTR이라는 포인터의 포인터 타입, 우리가 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글로. 그 타입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입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 연산이 가능함을 컴파일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PTR에 주소값이 잠기니까 이제 실제로 이 PTR이 주소값이 전부다라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0x20이다. PTR에 저장된 값이 예를 들어 0x20 먼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문장, 이렇게 말 그대로 그런 어떤 타입 정보가 아닌 그냥 숫자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컴파일 하는 데 있어서 OK 사인을 갖다 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0x20. 언뜻 보면 제가 0x라고 썼으니까 주소값으로 보이시지만 실제로 0x는 제가 16진수 표현을 쓴 것이고, 이건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숫자는 주소값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것이 주소값인지 정수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에스크리터 연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컴파일러가 이것을 허용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타입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타입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PTR 보고 야,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타입 정보입니다. 자, 요거 잠깐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간단하게 그냥 fct. 인자로 int num.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제가 진실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fct 함수로 호출을 합니다. fct 함수로 호출을 하면서 인자로 3이든 뭐든 하나 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실제로 이 함수는 컴파일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는데요. 이 fct 있잖아요. 이 fct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 메인 함수가 아니라 이건 메모리를 뜻한 겁니다. 메인 메모리. fct라는 함수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그 함수가 바이너리 코드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값을 의미하는 상수가 됩니다. 주소값을 의미하는 상수. 즉 fct는 쉽게 얘기하면 fct라는 함수는 이 함수의 몸체 부분이 어디 있는가에 해당하는 그 주소값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fct 함수를 갖다가 컴파일하고 이제 바이너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더니 얘가 올라간 주소값이 예를 들어서 뭐 0x30번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은 실제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fct는 0x30번지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함수의 주소값을 의미합니다. 함수도 실제로 바이너리 형태로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니까 주소값이 당연히 있겠죠.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0x30번지에 존재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3을 전달해라 라는 뜻으로 컴파일러가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fct는 주소값을 의미하는 상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그 생각할 거예요. 혹시 이것도 포인터 아니야? 라는 생각을 18챕터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다라고 하면 주소값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고 타입 정보가 플러스된 포인터로서 거듭나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포인터 아니야? 따라서 나름의 어떤 타입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100점짜리고요. 생각 못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하면 그것도 역시 100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fct는요. 단순히 주소값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입 정보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포인터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포인터형이 존재하는 얘도 포인터입니다. 상수 형태의 포인터예요. fct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죠.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인터라는 거는요. 포인터라는 것은 단순히 주소값이 아니면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타입 정보죠. 포인터형입니다. 타입 정보가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왜 타입 정보가 필요할까요? 제가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수준 높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재보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 물론 그러니까 교재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니까 교재에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교재 해당 페이지 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노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또 지나가고 나면 그냥 우리가 기회를 잊으면 나중에 또 언제 이해하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저도 이거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 설명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히 깊이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이게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가 준비가 또 소홀하면 이렇게 강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 안 되는 딴소리 했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과연 얘는 왜 타입 정보가 필요할까? 주소값 0x30번지에 존재하는 함수 호출하면서 3을 인자로 전달을 해라. 어떻게 보면 문장이 완벽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 보여요. 타입 정보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근데요 한번 요것만 놓고 또 가리고 보자고요. 자 컴파일러는 이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이 코드를 갖다가 오케이 해줄 거냐 아니면 에러 처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케이 사인을 해줬던 이유는 ptr이 인트형 포인터 변수였기 때문에 인트형 포인터였기 때문에 오케이 사인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냥 0x20이라는 숫자로서만 인식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오케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0x30 이거 숫자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예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메모리 번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진짜 함수가 있는지 또 그 함수는 인자값으로 3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 두 개의 인자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겨 먹은 함수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0x30이라는 이 숫자만 가지고는 fct라는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함수인지를 갖다 알 수 없다고요. 자, 그래서 fct라는 이 상수에도 타입 정보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타입 정보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타입은 뭐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지를 갖다 설명하는 게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입 정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함수의 이름? 함수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함수의 이름은 주소값으로 치환이 되면 그걸로써 충분합니다.
예, 주소값을 의미하는 걸로 충분하죠. 그럼 타입 정보에는 무엇이 존재해야 되느냐? 일단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 매개 변수 선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야 사물 인자로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 건지를 갖다가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매개 변수 정보가 타입 정보의 하나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반환형 정보도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반환형 정보도 타입 정보로 존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FCT가 값을 반환한다. 지금 여기 보면 인트형으로 반환을 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int num은 FCT 그 다음에 인자로 3. 자, 그럼 컴파일러는 얘가 값을 반환하는 거 맞아? 반환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오케이 사인을 내리지만 반환을 하지 않는다. 보이드형으로 반환을 한다. 그러니까 반환을 안 한다라는 거죠. 보이드. 그럼 이 경우 에러가 떠야 되죠. 자,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반환형 정보와 매개 변수 정보가 같이 하나의 타입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컴파일러가 FCT FCT라는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얘의 주소값 0x30번지 이 주소값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타입 정보, 그러니까 매개 변수 선언은 무엇이고 반환형은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정보가 FCT 함수의 이름에 딸랑딸랑 붙어가지고 타입 정보로서 붙어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FCT는 타입 정보가 있습니다. 얘 타입 정보는 뭐냐? 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타입 정보가 그렇게 딱 입맛에 맞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그랬었죠. 자, 그럼 FCT의 타입 정보를 물어봐요. 그러면 꼭 무슨 포인터형 이렇게 안 끝내도 된다라고 제가 18챕터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FCT 함수 타입 물어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주면 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반환형은 int이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선언으로 int형 데이터 하나, 매개 변수 선언으로 int형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다. 라고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형 int, 매개 변수 하나 int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것이 바로 타입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늘 이렇게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는 안 한 지 오래됐지만 보통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 때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FCT는 함수의 이름인데 얘는 주소값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타입 정보가 같이 이제 동반이 된다. 뭐 그다음에 타입 정보는 반환형과 매개 변수형을 통해 가지고 구성이 된다. 뭐 그냥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딱 정리해 나가는데 왜 얘네들이 매개 변수 선언과 왜 반환형이 타입 정보로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건 제가 지금 C 언어 강의하면서 사실상 처음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준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 책에서 언급하는 내용 이상으로 언급을 하는 거는 스킵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거니까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 차례 했는데 제가 또 특성이 있죠. 예, 이렇게 또 중요한 얘기를 한번 딱 끝내고 나면 제가 강의를 한 차례 끊고 다시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저도 또 집중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서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